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신흥 강호 뉴캐슬 이적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또 라이벌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계신 우리 김도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을 팔로우하면서 입중계 방송이나 뭐 컨텐츠 다루고 있는 김도나라고 하고요. 치지직이란 유튜브에서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뉴캐슬 이적 시장 어땠는지 한번 좀 가볍게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앤아웃부터 살펴볼 텐데요. 닉 볼테마데, 안토니 엘랑가, 요한 위사, 제이콥 램지, 말릭 차우, 아론 램스데일, 안토니오 코데로까지 7명을 영입을 했고요. 알렉산더 이삭, 로이드 켈리, 션 롱스테프, 칼럼 윌슨, 이삭 헤이든, 조 화이트, 안토니오 코데로, 마틴 두브라브카, 블라코디모스, 자말 루이스, 메타게까지 내보내면서 이번 이적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좀 그래도 이적 사가를 꾸몄던 거는 이제 이삭의 이탈과 볼테마다의 합류였어요. 네, 맞습니다. 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다시피 아주 비싼 선수를 영입했고 아주 비싼 돈으로 이삭을 처분했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뉴캐슬의 최근 호성적과는 맞지 않는 약간 과거 토트넘이 생각나는 조금 어려운 이적 시장이 좀 이어졌습니다. 탑 타겟들을 좀 많이 놓쳤고 플랜 B, 플랜 C로 계속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이적 시장은 저는 절대 성공이라고는 못하고 최악을 간신히 면한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 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뉴캐슬이 이제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네. 어떤 맨시티의 행보를, 그러니까 가장 같은 리그에서 봤을 때는 맨시티 행보를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맨시티의 어떤 초창기 흐름과도 조금은 맞지 않는, 조금은 어떤 구단 입지나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영입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예전처럼 돈이 많은 구단주가 왔다고 해서 돈을 막 쓸 수 있는 현대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PSR이니 어쩌구니 하면서 다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구장 문제도 지금 뉴캐슬이 얽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돈을 그냥 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기는 했어요.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면 뉴캐슬은 과연 그 어떤 맨시티,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 토트넘으로 대표되는 그 빅6를 위협할 혹은 그 급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적 시장이 펼쳐지기 전까지. 근데 뉴캐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그 정도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제일 일단 크게 들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은베모 같은 선수를 예시로 들어보면 비슷한 돈을 제시를 해도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선수여도 맨유 가고 싶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도 그 윗단계를 가려면 누가 봐도 좋은 타겟에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천문학적인 오버페이가 되지 않는 이상 경쟁이 안 돼요. 그걸 여실히 느꼈던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딱 축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오일머니를 등에 업었고 이제 호성적이 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코어 라인이 물론 이삭이 이탈하는 부분은 그래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같은 코어 라인을 지켜가면서 네. 축구의 어떤 그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쨌든 토대를 쌓아가는 입장에서는 향후 한 3시즌 뒤 혹은 2시즌 뒤가 더 기대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메스틱 컵이 아닌 뭐 리그라든지 네. 혹은 유럽 대항전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뉴캐슬의 입지와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도나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일단 도입부 총평은 마무리를 하고 한번 포지션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뉴캐슬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공격진이었어요. 알렉산더 이삭이 뜬금없이 언해피를 띄우면서 어떤 구단에 대해 강하게 이적 혹은 이탈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결국 닉 볼테마데란 선수를 뭐 보여준 편리는 있지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고, 원활하지 않았던 이적 시장의 흐름이 결국 이 이삭 사가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번 이적 사가들을 지켜보셨는지. 저는 이삭의 이적 사가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구두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구두 계약이 있었다. 근데 이삭이 인스타그램에 아주 멍청한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에서 뇌 빼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입장문을 본 이후에 구단이 낸 공식 입장은 우리는 이삭하고 이적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 아니면 더 자기의 조건이 나아지고 싶은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주급으로 계약을 갱신해 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팀이 더 큰 목표를 위해 도전할 클럽이면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삭이 얘기한 약속이 있었다고 한 시점이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이삭이 요구한 주급이
제가 알기로는 30만 파운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근데 30만 파운드 사실 이삭은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있는 선수인데 증명해냈어요. 이거를 작년 여름에 요구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올 시즌 사실 그쵸. 올 시즌 좀 나아졌으니까. 그냥 나갈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약속을 한 대상이 지금 뉴캐슬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꼬우면은 계약서를 쓰던가 그냥 땡깡 부렸고 그게 저는 이적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삭 관련해서 댓글 써주셨는데 이삭 저는 비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한 스트라이커 지금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삭을 정말 응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응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저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볼테마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삭을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테마데를 선택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공격수를 이 정도 가격을 데려왔을 때 망가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삭에 대해서도 사실 이삭이 소시에다드에서 넘어올 때 굉장한 이적료를 받고 왔지만 증명해낸 거고 과연 볼테마데도 그 정도의 가능성을 느꼈는지. 일단 1번으로 깔고 가고 싶은 게 뉴캐슬은 오버페이가 아니면은 상위 매물을 못 데려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을 하고 들어가고 볼테마데가 좋은 선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삭이 뉴캐슬에서 보여줬던 플레이가 양쪽에 있는 머피랑 고든을 살려줄 수 있어서 이삭이 또 돋보였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볼테마데가 그게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둘이 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선수가 가진 장점이 이삭이 가진 장점이랑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팀에 녹아드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오버페이가 아니면 데려올 수 없는 게 맞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비싸긴 합니다. 감당 가능한 오버페이 이상의 오버페이를 했다는 뜻인 거죠? 그쵸.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위사랑 볼테마데 영입한 돈이랑 이삭 판 돈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이득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국밥 같은 역할 그리고 좀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몇 시즌간 해줬던 칼럼 윌슨이 떠났고 네. 그리고 이제 엘랑가랑 위사를 데려오면서 사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윙어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는지. 일단 위사는 100% 스트라이커로 보고 데려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윌슨 자리라고 생각해요. 윌슨의 자리. 일단 위사 딜부터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저 돈 주고 위사를 살 거면은 윌슨이 나아요. 너무 그렇군요. 비쌉니다. 백업 스트라이커의 저 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위사가 지금 시장 가치로 받고 있는 평가가 제가 트랜스퍼 마켓에서 봤을 때 3,200만 유로예요. 네. 아주 과하게 주고 데려왔죠. 제가 알기로 5천만 파운드가 기본 금액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적료라고 생각을 하고 엘랑가는 좋아요. 엘랑가는 확실히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옵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고 또 미래 자원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박승수 선수도 사실 뉴캐슬 스쿼드에 합류를 했고 맞아요. 프리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승수가 그러면 이제 추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큰 물음표예요. 그쵸 사실. 박승수 선수 당연히 응원합니다. 뉴캐슬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박승수가 눌러앉아서 잘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나이대의 선수 그리고 심지어 K리그에서 바로 PL로 도약한 선수? 이거 계산이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약장사예요. 그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잘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당장의 뉴캐슬에서 1군으로서 입지를 굳힌다고 얘기하면 무리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뉴캐슬의 지금 윙어 뎁스는요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탑이라고 생각해요. 고든은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왼쪽 윙포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 시점에서 물론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윙포워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성장을 이뤘죠. 그리고 머피가 너무 잘해줬고 엘랑가까지 있으면 엘랑가 머피면 이거 두께는 최고예요. 두께로만 봤을 때는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박승수 선수를 그래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이 선수가 1군 스쿼드로 물론 영입이 됐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양민혁 선수가 사실 더 K리그에서 보여준 게 많은데도 맞아요. 아예 그 그러니까 적응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양민혁 선수야 뭐 제가 토트넘 이적 시장 정리할 때 써놓긴 했지만 박승수 선수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놓고 얘기를 한 건데 영상에는 제가 자막으로 짧게 박승수 선수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박아놓고 아예 안 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팀은. 프리시즌에서 하는 거 네. 보면은
뭐 컵대회 뭐 교체 자원 끝자리라든지 맞아요. 이 정도 스쿼드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컵 대회에서 몇 번 정도는 박승수 선수가 얼굴을 비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혹하지만 그때 보여줘야죠. 자, 그러면 공격진에 대한 어떤 점수를 수치화한다면 이번 이적 시장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3점이요. 오, 100점 3점. 만점, 100점 만점, 오, 네. 30점, 30점. 30점. 네. 오,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이 이적 시장 정리를 하면서 맨유 미드필더 이적 시장에 대해서 20점 준 거 빼고 최하 점수입니다. 일단 이삭을 판 돈이 만족스럽지도 않고요. 오, 지금 1억 5천만 유로인가 받았죠. 네, 1억 5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아, 그리고 파운드로. 그 돈을 받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왜냐면 앞서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삭이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튕겨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의 사실상 리버풀 단독 입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삭을 가장 바라고 있었던 팀은 아스날이라고 생각해요. 크가 찐했죠. 그리고 아르테타가 항상 공개 속상에서 밝혔잖아요. 내 원픽은 이삭이다. 안 그래도 어제 태웅님과 이제 아스날 이적 시장 정리를 할 때 요케르스가 탑 타겟은 아니었다. 세슈코가 이제 구단의 픽이었고 뭐 네. 그전에 다른 공격수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삭이 1억 5천만 파운드가 정말 큰 금액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 기록이죠. 맞는데 만약에 1년을 더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려고 했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찍이 나왔으면 더 큰 금액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경쟁이 붙었을 거예요. 이삭의 방출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그 돈 그대로 위사랑 볼테마데 사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다운그레이드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일단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사온 선수들이. 맞아요. 엘랑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나마 30점 줬습니다. 엘랑가 단독으로 30점. 네. 아, 네. 그러면 사실 이적 시장의 행보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공격진이라면 미드필더진으로 넘어가면 사실 영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중원이긴 합니다. 맞아요.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토날리의 주전 라인에 유망주들이 많이 쌓여있는 미드필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션 롱스테프라는 어떤 뉴캐슬의 조금 상징 같은 베테랑을 보냈고 제이콥 램지라는 이제 가능성이 충분한 미드필더를 데려오면서 이제 미드필더 보강과 정리를 마무리 지었던 뉴캐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드필더는 저희 팀을 좀 올려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뉴캐슬 미드필더는 최고예요. 없어요. 일단 주전은 말이 안 돼요. 토날리,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이거는 너무 각자의 역할도 딱딱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 명만 두께를 더해줄 수 있는 한 명만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이콥 램지 완전 땡큐죠. 이 선수가 약간 기복이 없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여준 어떤 재능의 실링은 굉장하긴 하거든요. 제이콥 램지를 백업으로 생각하면 너무 땡큐고요. 그리고 제이콥 램지는 멀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 시즌 뉴캐슬이 영입한 선수 가운데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 같아요. 맞아요. 합리적이고 나이도 좋아요. 저 선수가 가진 고점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금액을 적절한 선수를 집어서 사왔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롱스테프가 나간 거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앤더슨 시즌2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리즈랑 경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개 맞았어요. 롱스테프한테. 롱스테프가 뭔가 이 선수가 최고의 미드필더야 하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뭔가 가려운 데가 긁을 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퍼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롱스테프 선수 너무 앞으로의 축구 인생도 너무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는 선수지만 램지는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 뭐 영입 방출도 적었으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은 점수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점수는 그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왜냐면 적이 과하게 투자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잉여 자원들이 너무 생겨버리니까. 네, 딱 한 명이 필요했고 퀄리티 있는 한 명을 잘 사온 것 같아요. 네, 그럼 100점 만점을 받은 미드필더 이적 시장을 지나서 이제 수비 라인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가 오버페이가 좀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돈에 오버페이가 심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세리에아도 굉장한 팔로우를 하는 입장에서 말리치아오가 그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밀란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밀란에서 만약에 주전급 센터백이었으면 이 선수에 대해서 데려올 때 당연히 돈을 많이 부르겠죠. 근데 주전도 아니었고 심지어 밀란에서 이제 처분해야 하는 자원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제가 김도나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제 나폴리를 응원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를 아주 깊게 팔로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치아오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건 알겠어요. 좋죠. 레알 마드리드 전에 골 넣었어요. 근데 저 선수가 사실 이적 시장 열리자마자 코모하고
되게 합리적인 금액의 링크가 진하게 났었어요. 맞아요. 레버쿠젠 살짝 돌고 독일 복귀 썰이 돌다가 코모 얘기가 찐하다가 그냥 갑자기 뉴캐슬 가더라고. 근데 코모랑 오가던 금액을 봤을 때 갑자기 한 1.5배, 2배 차이 나지 않나요?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 치아오가 나쁜 선수냐라고 보면 아니고요.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고요. 이 선수의 그럼 뉴캐슬에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전급으로 활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 멤버인가요? 당장은 로테이션 멤버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비안 셰어가 언제까지 축이 되어줄 수 없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3옵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딱딱 좋게 풀려봐야 3옵션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말릭 치아오에 대해서는 오버페이가 맞다라는 입장이고 확실히 맞죠. 결국 치아오가 오면서 로이드 켈리가 튀어나갔고 네. 자말 루이스와 메타겟도 어쨌든 팀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플러스 리브라멘토에 대해서도 맨시티의 관심 그리고 첼시의 관심이 있었지만 그건 또 지켜냈단 말이죠. 그렇죠. 사이드백 구성이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확실한 주전 자원은 리브라멘토랑 루이스 홀이고요. 네. 그러니까 리브라멘토가 사실 만약에 이번 시즌 열리기 전에 이적 시장에서 나갔으면 저는 축구 못 봐요. 구멍이 좀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나가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대체 자원이 많지 않거든요. 지난 시즌도 사실 리브라멘토가 있으니까 구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맞아요. 트리피어는 이제 확실한 주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루이스 홀도 부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좌우 가릴 거 없이 리브라멘토가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주죠. 네, 리브라멘토가 나가면 팀 터집니다. 그리고 결국 리브라멘토는 뉴캐슬에 남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계속 어쨌든 지속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통적 빅4들에서 좀 주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맞죠. 애초에 뭐 십자인대 부상이 있긴 했지만 이적 전에도 잉글랜드 최고의 풀백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던 선수였단 말이죠. 뉴캐슬이 그러면은 맨시티나 첼시나 뭐 혹은 뭐 또 다른 팀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르죠. 모르는데 바람을 얘기해보자면 무리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뉴캐슬에 있는 모든 선수 중에 제일 지켜야 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토날리보다도요. 대체 자원이 정말 없으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1억만금을 줘도 이런 선수를 못 데려와요. 맞아요. 사실 좌우 풀백 그렇게 잘 보는 선수는 많지 않거든요. 뭐 왼쪽으로 나왔다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계약 갱신해 줄 때 그냥 빡세게 하더라도 저런 선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비 라인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60점. 네, 개인적으로 수비 라인에 저는 좀 빅네임이 들어오길 바랬어요. 네. 수비수도 어쨌든 저희가 좀 많이 필요로 했던 포지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뭐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링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장 전성기 나이대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 선수라고 한다면은 가장 또 진하게 얘기가 나왔던 게 스칼비니였거든요. 네네. 저는 스칼비니는 진짜 간절히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심정이었는데, 세리에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 그럼요. 유망주죠. 최고의 유망주인데 스칼비니가 치아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리 눈을 흐린 눈으로 보려고 해도 좋은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뉴캐슬이 다 너무 비싸게 사왔어. 맞아요. 사실 이 오버페이가 그리고 오버페이가 공격 수비 가릴 것 없이 진행되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야 뉴캐슬 생각보다 선수들이 좋게 생각 안 하나 본데 라는 어떤 인식이 탑팬들에게 잡힌 이유는 바로 이 포지션 골키퍼 보강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포드라는 챔피언십 최고의 골키퍼에 대해서 뉴캐슬이 가장 먼저 그래도 어떤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냥 맨시티에게 너무 힘없이 뺏기면서부터 이제 뉴캐슬도 오버페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팬들도 막상 빅4랑 혹은 빅6랑 붙으면 선수 뺏기겠는데 라고 생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트래포드는 그냥 홈그 원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려치기 하는 거 아닌가요? 뺏겨서? 아니 근데 실제로 가서 뭐 아무것도 못 보여주잖아요. 트래포드 전혀 높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홈그 원툴. 네. 뭐 램스데일 임대로 데려온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골키퍼 100점이에요. 오. 두브라브카라는 어쨌든 터줏대감이 이제 갔고 네. 램스데일이 왔고 램스데일이 근데 불안한 거는 강등 전도사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램스데일이 잘하잖아요. 저는 램스데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왔고. 물론 이상하게 램스데일이 가는 팀마다 좋지 않아요. 이상하긴 해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강등 걱정할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강등되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골키퍼 포지션을 봤을 때도 닉 포프의 다음 세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닉 포프가
에이징 커버가 조금씩 오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빅6 진입을 노리는 팀이라면 이 선수만 우리가 100% 만족하면서 가기엔 애매하거든요. 램스데일은 발이 있잖아요. 있긴 있죠. 포프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포프가 전형적인 저점이 높은 대신 고점이 되게 낮은 유형 같아요. 네. 실제로 경기 보면요. 그 똑바로 걷어내지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코너킥 주고 이런 장면이 두세 번씩 나와요. 경기마다. 닉 포프 딱히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트래포드가 왔으면 그림이 예쁘죠. 바통 넘겨주고 그렇죠, 사실. 발밑 좋고 홈그 되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건 홈그 되고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두브라브카 나간 게 아쉬워요. 두브라브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또 지난 시즌도 닉 포프 빠져있는 동안 두브라브카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네. 아쉬워요. 아쉬운데 트래포드 안 산 게 난 오히려 더 땡큐. 오, 하긴 지금 맨시티에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혹은 다다음 이제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 되겠죠. 한 번 네. 이적 시장을 거친 후에 닉 포프의 다음 세대의 골키퍼는 분명히 필요한 거겠네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키퍼라는 포지션이야말로 리그를 안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가장 리그를 안 타는 포지션이 골키퍼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PL은 타요. 그러니까 아, 키 작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왜냐면 브라보가 실패했고 비카리오도 사실 어려움을 겪거든요. 왜냐면 코너킥이나 경합 상황에 대해서 PL은 굉장히 골키퍼와의 터치를 유하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골키퍼가 생존하기 어려운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리 PL의 있는 어떤 말씀인 특수성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가 제일 골키퍼 잘해라고 물어보면 전 라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야는 절대 큰 키가 아니잖아요. 골키퍼로 봤을 때. 그래서 라야가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깨부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문제는. 네. 근데 홈그에 집착할 게 아니라면 지금 무대를 넓게 보면은 너무 좋은 골키퍼가 많아요. 많죠. 어린 세대에서. 근데 PL로 한정 지어보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혹시 링크가 나고 있는 혹은 이 선수로 포프의 다음 세대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골키퍼가 지금 있나요? 마음에 두신? 없어요. 딱히 아직은 좋은 없죠. 매물은 없는데 링크는 전혀 없지만 없죠 이제. 링크는 지금은. 전혀 없지만 스빌라를 어떻게 안 되나? 수빌러 지금 PSG 가버려서 아이 제가 알기로는 없나? 수빌러가 PSG 갔거든요. 밀코사는 우리가 저기 품었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지금 진짜 그 나이 때 좋은 선수 어떻게 보면 트래포드한테 다 쏠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도 맞고. 슈테겐은 다음 세대가 아니죠. 예. 슈테겐은 지금이죠 지금. 역행이죠 그건 역행.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조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포프가 뭐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포프의 다음 세대는 100% 필요하다. 하지만 더 필요한 데가 좀 많다. 그러면 골키퍼도 일단 100점. 네, 저 골키퍼는 진짜 100점.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총평을 할 텐데 뉴캐슬이 태업과 관련된 선수가 지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네, 태업했던 선수를 보내줬고 네, 태업하는 선수를 데려왔고 또 다른 데서는 정말 성실히 팀에 임했던 선수가 이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기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축구계 이제 뉴캐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들이 이제 태업을 하면 팀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것을 뉴캐슬 탓이에요? 마침표를 이제 뉴캐슬이 찍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비약이 심하네요. 이걸 뉴캐슬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뉴캐슬은 오히려 제일 피해자죠. 오. 사실 이 태업이라는 문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계약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는데. 네, 그냥 자꾸 구두계약 모시게 하는데 이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태업을 너무 싫어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팀에 합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사도 그 부분도 저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사가 가진 기량? 좋아요. 위사한테 우리가 쓴 돈? 오버페이긴 하지만 납득은 돼요. 근데 이 선수 봤을 때 이런 선수를 정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또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던 문제기도 하니까. 사실 뉴캐슬이 뭐 태업에 대해서 그랬다는 건 약간 우스갯소리였고 네네. 근데 너무 강하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태업 냄새를 좀 진하게 풍겼던 성명문을 발표했던 두 선수가 이제 얽혀 있어서 그냥. 그러면 뉴캐슬의 이번 이적 시장 총평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깔고 갔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오버페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뉴캐슬은 이래야 되는 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리고 지금 뉴캐슬의 코어가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투자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코어로 생각하고 데려온 선수들 뭐 보트만, 리브라멘토, 뭐 앤서니 고든, 토날리, 전방에 이삭 전부 오버페이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선수들 다 성공했어요. 보트만이 부상으로 인해서 좀 불운하게 안 풀리고 있는 걸 제외한다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좋은 선수를 분명히 찍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타겟을 데려온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놓친 선수가 뭐 은베모, 주앙페드로, 에케티케, 세슈코, 맞아요. 에케티케도 라르센 너무 많이 놓쳤어요, 진짜 좋은 선수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테마데를 데려온 거는 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얘기가 진하게 나던 선수들이 라르센, 그 다음에 사무 오모르디온, 사무 아게호아라고 이제 이름을 쓰고 바꿨죠. 있는 걸로 어머니 알고 성으로 있는데 바꿨더라고요. 라르센은 오케이인데 오모르디온 사왔으면 저는 진짜 이거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가격에 오모르디온 사왔으면. 마지막에 근데 선회를 진짜 좀 납득이 가능한 선수를 집어서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공격수 보강이 좀 수월하지 않았던 거 대비해서 탑 포지션은 적절한 선수들을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액은 셉니다. 금액은 세지만 납득은 돼요. 납득은 충분히 되고, 전체적인 점수를 매겨보자면 60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팔아야 할 선수 팔았고요. 잘. 지켜야 할 선수 이삭 못 지킨 거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크지만 리베라멘토 지킨 거는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뉴캐슬 이적시장 정리를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삭한테 그럼 영상 편지 한번 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시간도 많은데 절대 응원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응원은 못할 것 같고 적당히 트로피 들고 가서 에케티케한테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리버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왼쪽 윙어 자리를 에키티케와 이제 학포를 쓰면서 이제 뭐 약간 투톱 근데 느낌으로.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죠. 금액이 얼만데 둘이.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 김도나 스트리머 또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 모시고 이렇게 뉴캐슬 이적시장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적시장 정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